자, 이번에 볼 문제는 2020학년도 부천고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항을 문장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제가.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바로 이러한 식으로 옮겨서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q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q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쓴 거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바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rx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풀이에 가까워지기가 좀 쉬워요. 그럼 그 사전 지식을 이제 얘기를 하기를 앞서서 문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이제 들어갈지를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주어진 두 개의 식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fx가 있고 굳이 여기서 qx에 대한 제시를 해줬죠. 그럼 그 qx에 대한 다른 정보를 또 줬어. 그럼 우리는 이때 qx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식을 이제 풀어나가면은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긴 해. 근데 이러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풀이에 대한 접근도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이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되냐면은 인수분해가 항상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보여? 얘네 둘이 곱한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걸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냥 원래 qx가 나와야 하는데 qx 자리에다가 저거 쓰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q 다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원래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3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전 정보를 미리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서 둘을 어떻게 할 거야? 곱할 겁니다. 그럼 곱하기 위해서 뭘 해주자? 분배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네 둘 곱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그 다음 요거는 q 다시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했더니 어떻게 되나? 이것도 바로 보이나요?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곱했어. 그럼 이것도 옆에 써줄까? 자,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 뒤에를 바로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뭐 다 끝났죠? 어떻게 돼? fx를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나온다? 3차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가 rx라고 바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R2를 구하라고 하면은 2 집어넣으면 되지? 8 빼기 4가 돼서 답은 4라고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2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조건은 2차 항의 개수가 1이 2차식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2차식인 거지. 최후차 항의 개수가 1이고 자, 얘 둘을 곱했더니 어떻게 된대요? 4차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이 친구가 당연히 뭐가 될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인수분해를 뭘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 조립제법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립제법 했을 때 어떤 식으로까지 정리가 되냐면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총 몇 개의 식이 곱해진 걸까요?
4개의 1차식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뭐와 뭐의 곱이었어? 2차식과 2차식의 곱이었지. 그럼 이 4개의 1차식을 몇 개씩? 2개씩, 2개씩 쪼개보면은 그게 각각 fx와 gx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 4가지를 이렇게 적절하게 2개씩 나누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거가 F고 어떤 게 G가 되느냐를 바로 이제 나와 다를 이용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fx와 gx는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럼 이 멘트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야?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그럼 두 개는 똑같은 식을 인수로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식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 이 제곱식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제곱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눠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fx와 gx를 어떻게 각각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쓸게요. fx는 x 더하기 2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x도 x 더하기 2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2개를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될 거야. 그럼 이 마무리는 이제 뭘 이용해서 보면 돼? 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다에서는 원래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이 y는 gx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에 y좌표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y축과의 교점이 결국 뭐야? y절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약을 하자면 이렇게 그냥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y절편이 0보다 작대. 그럼 gx라는 친구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하는데 얘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x 더하기 3을 여기에 넣었어. x 더하기 3을 넣으면은 이때 y절편은 얼마가 나올까요? y절편은 0, 0 들어갔을 때 남는 거기 때문에 맨 뒤에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x 더하기 3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상수항이 얼마가 돼? 6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gx에 뭘 집어넣어 준다? 마이너스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fx에는 이 나머지 뭐가 들어가면 돼? x 더하기 3을 넣어주면은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전개가 쭉 흘러갔다는 겁니다.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무리 없이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FA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 x 더하기 a는 뭐였어? x 더하기 2였죠? a는 2라는 사실을 또 써주고 그 다음에 따라서 f2까지 구해보면은 여기 fx도 구해놨죠? 그럼 2 들어가니까 4 곱하기 5가 돼서 답은 얼마다? 20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1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 b가 0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뭐 실수로 나올 일은 없겠죠. 자, 근데 가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a하고 b는 정수래. 정수가 뭔지는 알죠? 뭐 0, 1,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아이들일 건데 조건도 엄청 상세하게 준 거야. 왜 a는 절대값 a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부터 뭐까지겠어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나오는 정수가 다 된다는 거야. 심지어 b는 더 적어. b는 그럼 뭐가 나올 수 있겠어?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절대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근데 0은 또 아니라고 했네. 그러면은 끼케야 이 4가지까지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b는. 벌써 이러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다룰 건데 나를 보니까 z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z바라는 친구도 있지? 근데 z바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z바는 뭐예요? z의 켤레 복소수 즉 뭐만 바꾸면 된다?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한번 차분하게 작성을 해볼 거야. 근데 이거를 이미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써줄게요. 그럼 z랑 z바를 곱했어요. z랑 z바를 곱했어. 그럼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했죠. 그럼 어떻게 돼? 합차로 곱해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이미 얘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되지? 자, 이번에 Z에서 Z바를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요. 그럼 A는 사라지고 BI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될 거다. EBI가 되더라. 자, 그럼 이 식을 파악해 놨으니까 바로 대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나에다가 주어진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분 모에는 이 친구인데 부호가 바뀌어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EBI가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EBI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 Z랑 Z바 곱한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 괄호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요거랑 다시 똑같이 쓰면 되지? EBI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뭐 그대로 바로 정리해도 되지만 뭐 이런 거 뭐 2랑 2 약분시킬 수 있잖아. 없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BI를 이쪽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EBI랑 곱하기 마이너스 5BI가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B 곱하기 B는 B제곱이 될 거고 I 곱하기 I는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되니까 10B제곱이라고까지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A 더하기 B제곱이 10B제곱이래. 그럼 B제곱끼리 모아주는 게 좋겠지? 따라서 A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9B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했으면은 뭐 다 끝난 거긴 한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 다음 과정 못할 거 없죠? 따라서 이제 루트까지 벗겨주니까 제곱까지 벗겨주면은 루트 씌워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3B의 제곱이지? 근데 제곱에서는 항상 제곱을 치워줄 때는 제곱을 이제 사라지게 할 때는 뭘 신경 써줘야 돼?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마 3B라고 써줘야겠지. 그죠? 근데 봐봐. B라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 아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2라고 했겠죠? 그럼 B가 구해지면 당연스럽게 뭐가 구해진다? A가 구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A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주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앞에다가 3이나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6도는 6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A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3 또는 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1을 집어넣었을 때도 3 또는 마3이 나올 수 있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6 또는 마6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B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A가 각각 2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A, B 순서쌍은 몇 개가 될까요? A, B 순서쌍의 개수는 하나당 2개씩 나왔으니까 4, 2, 8개가 될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흐름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시켜 줬을 때 정리가 깔끔하게 될 거고 이 정리를 토대로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해보면 A, B에 대한 값을 정확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22번 마지막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니까 최후차의 개수가 각각 1과 4인 2차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fx랑 gx. 자, 가에서는요, fx에서 gx를 뺐대요. 그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겁먹을 거 없어. 그냥 식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가조건을 보고 fx에서 뭘 뺐어? gx를 뺐지? 뺐대? 그럼 근이 뭐래? 알파랑 베타래? 뭐라고 쓰겠어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전혀 겁먹을 거 없어요. 그 말 알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왜? 2차식이거든. 2차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것도 2차 함수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작성하는 것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최후차의 개수 원래 1하고 4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이었고 얘는 4x제곱이었겠죠. 맨 앞에가. 그럼 이 맨 앞에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뭐 실수 없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까지 그냥 식 작성하는 거는 아주 단순해. 이 나가 중요합니다. 나.
fx가 있고요. gx가 있는데 얘네가 1차 함수 hx와 뭐 한대요? 접한대요. 접한대.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아주 잘 세우는 게 필요해요. 봐봐. 그럼 이 가가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가는 뭘 구한 걸까요? 이 두근은 사실은 이 두근이 f와 g의 교점을 구한 겁니다. f와 g의 교점을 구한 게 알파 베타인 거야. 근데 똑같다는 얘기지. 자, 이번에는 누구랑? fx랑 hx가 어디서 만난다? x는 p에서 접한대요. 그럼 저 x는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점이 됩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그럼 가를 통해서 두 개를 이제 같다고 뒀다는 얘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넘겨서 빼는 거랑 똑같지? 어떻게 쓸 수 있어? fx에서 누구랑? hx를 같다고 둡니다. 즉 hx를 빼겠죠. 자, 이렇게 뺐어. 근데 얘는 어디에서? x는 p가 근이야. 근데 접하기 때문에 무슨 근일까요? 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두 개를 뺐을 때 나오는 근이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접하기 때문에 중근으로 나오겠죠. 그럼 중근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x-p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여기를 공간에 띄워놓은 이유가 있지? 항상 최고차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fx의 최고차항은 1이었지? 그리고 얘는 1차식이죠? 그럼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봐야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1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fx에 대한 얘기는 해결됐고, 이번에는 gx하고 hx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번에도 뭐 할 겁니까? 두 개를 뺍니다. 자, 이렇게 뺐을 때 그 만나는 점이 뭐래요? x는 p에서 또 접한대요. 그럼 역시 얘는 x는 7p가 무슨 근이다? 중근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식 세울게요. x-7p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g에서 h 뺀 것도 최고차항이 4가 돼야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가와 나에 주어진 조건은 모두 써먹은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쓸 식은 없어.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가에서는 두 개 뺀 거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나에서는 f 빼기 h, g 빼기 h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f 빼기 g가 필요하잖아. 그럼 두 개 어떻게 하면은? 빼면은 자연스럽게 저게 생기겠지. 왜? hx는 사라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두 식을 뺍니다. 통째로. 그럼 좌변끼리 빼면은 fx에서 gx를 뺀 게 될 거고요. 우변끼리 빼면은 정말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x-p의 제곱에서 4 곱하기 x-7p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를 이제 훑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로 뺄 겁니다. 어떻게? 그냥 계산을 해야죠. 자, 그럼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px죠? 이 친구는 14에다가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56x가 나온대요. 두 개를 뺐으니까 플러스 54p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곱하면 49지? 앞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96p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그냥 p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95p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다 뭘로 묶을 수 있겠어? 마3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마3으로 묶어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3일은 3, 3, 4, 3, 8에 24. 그럼 18px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 거는 3으로 묶어보면은 3, 2, 3, 6,
3, 6, 18, 3, 5, 15, 65 P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수 있을까? 인수분해가 심지어 되네? 그럼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따라서 어떻게까지 쓸 수 있어요? 얘가 뭐랑 뭐로 곱해질 수 있어? 5P랑 13P로 곱해질 수 있지? 자, 따라서 fx 빼기 gx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다?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3p x 마이너스 5p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p는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13p가 5p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럼 이때 두 근이 뭐라고 했어, 원래?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더 큰 값이 알파가 된다는 소리고요. 더 작은 값이 베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뭐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P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면은 P분의 13P 빼기 5P가 되겠죠? 그럼 몇 P? 8P니까 P 약분해주면 답은 8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이 좀 별게 없더라도 차분하게 식을 작성을 해보면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계산 가능한 아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식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